새벽 4시 낡은 반지하 원룸.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게 울립니다. 70대 할머니 효정이 벽에 기대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열어보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효정이 뒤편 옷장 쪽을 돌아봅니다. 열린 틈 사이로 10대 손녀 수아의 떨리는 눈이 보입니다. 효정이 입술에 손가락을 댑니다. 쉿. 문틈 아래로 두꺼운 봉투가 툭 떨어집니다. 효정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듭니다. 붉은 글씨, 채무 변제 최후 통보. 봉투를 여는 효정의 손이 멈춥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 보증인 김효정, 채무자 박성도. 효정의 눈이 커집니다. 대출 갚아주겠다더니 설마. 복도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쿵쿵쿵. 효정이 서류를 꽉 쥡니다. 서류 맨 아래 빨간 글씨로 3일 내 미납시 강제 집행. 5년 전 봄. 효정 내 김밥이라는 이름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효정. 주방에서 김밥을 마는 효정의 손놀림이 빠릅니다. 60대 중반의 건강한 모습. 가게는 손님으로 붐빕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하나요. 김밥 한 줄 포장이요. 효정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녁 9시 손님이 빠진 가게에서 효정이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액자, 오래된 공장 사진, 효정 의류 제작소. 효정이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한숨을 쉽니다. 그때 욕심만 안 부렸어도 그때 가게 문이 살짝 열립니다. 드르륵. 40대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사촌 성도입니다. 효정이 고개를 듭니다. 성도야,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성도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이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효정이 앞치마를 벗고 맞은편에 앉습니다. 무슨 일인데? 성도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효정이 서류를 힐끗 봅니다. 대출 서류? 성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근데 제 명의로는 한도가 부족해서요. 이모 명의로 보증만 서주시면 실제 상환은 제가 다 할 겁니다. 효정이 손을 내젓습니다. 안 돼, 난 보증은 절대 안 서. 효정이 벽에 공장 사진을 가리킵니다. 나 저것 때문에 한 번 망했어. 친구 보증 섰다가. 성도가 급히 말합니다. 이모, 이건 다르지요. 저는 친구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자도 낮고 금방 갚을 수 있어요. 효정이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하다. 못하겠어. 성도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이모 사실은 이 사업이 잘 되면요. 이모 가게도 넓히시고 수아대학 자금도 제가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효정의 손이 멈춥니다. 수아대학 자금? 성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수아 지금 고2잖아요. 내년이면 대학인데 이모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시잖아요. 효정의 얼굴이 흔들립니다. 성도가 서류를 효정 앞으로 밉니다. 제가 진짜 책임지고 갚을게요. 이모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효정이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대출 금액 1억 5천만 원. 보증일란 비어있음. 효정이 입술을 깨뭅니다. 효정이 서랍을 열고 도장함을 꺼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고 있습니다. 벽에 공장 사진을 다시 쳐다봅니다. 그때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 성도가 환하게 웃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가족한테 그럴 리가 있겠어요? 효정이 도장을 꺼내 빨간 인주에 찍습니다. 쿵. 서류 위에 도장이 찍힙니다. 보증인 김효정. 성도가 급히 서류를 챙깁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정말 평생 은혜 안 잊을게요.
효정이 작게 웃습니다. 수아 대학 자금 진짜 부탁한다. 성도가 손을 꽉 잡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성도가 나간 뒤 효정이 혼자 가게에 앉아 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거립니다. 효정이 공장 사진을 다시 봅니다. 가슴 한쪽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성도는 가족이야. 괜찮을 거야. 효정이 불을 끕니다. 찰칵. 어둠 속에서 공장 사진만 희미하게 빛납니다. 2020년 4월, 2020년 10월, 2021년 3월. 시간은 그렇게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효정은 몰랐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 인생 전부를 앗아갈 줄은. 어느덧 2025년 겨울이 왔습니다. 낡은 반지하 원룸. 좁은 방 한 구석에 벽에 기댄 간판 하나, 효정 내 김밥이라 쓰여 있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작은 식탁에 70대가 된 효정이 앉아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마른 몸, 주름진 손가락이 약 봉지를 정리합니다. 딸그락, 손이 떨려 약통이 바닥에 굴러갑니다. 효정이 허리를 굽혀줍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벽 한쪽엔 연체 고지서들이 겹겹이 붙어 있습니다. 1차 연체 통지, 2차 독촉장, 최종 경고, 붉은 글씨들이 빼곡합니다. 효정이 고지서를 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책상 위, 5년 전 분식집 앞에서 찍은 사진 속에선 효정과 어린 수아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지금 액자엔 먼지만 쌓여 있어. 효정이 액자를 쓸어냅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째깍째깍.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웁니다. 효정이 서랍을 엽니다. 맨 아래 깊숙이 숨겨둔 명함 한 장. 박성도, SD캐피탈 대표. 효정이 명함을 꺼내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더니 효정이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래도 성도가 설마 거짓말을 했을 리가.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덜컹. 22살 손녀 수아가 들어옵니다. 편의점 알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효정이 급히 웃으며 말합니다. 수아야, 왔구나. 밥 먹었어? 수아가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네, 먹었어요. 수아의 눈이 벽에 고지서들을 훑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수아가 식탁에 앉습니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외할머니, 이번 달 알바비예요. 효정이 손을 내젓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학원비 쓰려고 모은 거잖아. 수아가 고개를 젓습니다. 학원은 괜찮아요. 독학할 수 있어요. 이거로 이자라도 좀 내세요. 효정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잘못해서. 수아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에요. 외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수아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효정에게 보여줍니다. 뉴스 기사 제목. SD캐피탈 박성도 대표, 연 매출 100억 돌파. 사진 속 성도가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외할머니, 이 사람 우리 사촌 맞죠? 효정이 휴대폰을 보다가 얼어붙습니다. 성도야. 수아가 말합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해요? 대출금 갚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효정이 입술을 깨뭅니다. 그게 성도가 바빠서 그런가 봐. 수아가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SD캐피탈 서울 강남에 신사옥 오픈. 박성도 대표 고급 외제차 컬렉션 화제. 수아의 얼굴이 굳습니다. 바빠서요? 이렇게 돈이 많은데? 효정이 휴대폰을 밀어냅니다. 수아야, 그만 봐. 성도는 우릴 잊지 않았을 거야.
수아가 입술을 깨뭅니다. 외할머니 진짜로 이자 갚고 있는 거 맞아요? 효정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개만 숙입니다. 수아가 서랍을 엽니다. 명함을 꺼냅니다. 이 번호로 전화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효정이 급히 명함을 빼앗습니다. 안 돼. 성도가 곤란해지면 어떡하니? 수아가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곤란해지긴 뭐가 곤란해져요? 그럼 우리는 보증만 서주면 원금과 이자는 그분이 갚는다고 했잖아요. 효정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수아가 가방을 듭니다. 저 내일 알바 끝나고 SD캐피탈 가볼게요. 효정이 놀라 손을 잡습니다. 안 돼. 거긴 가면 안 돼. 수아가 고개를 젓습니다. 왜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효정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냥 성도한테 미안하잖아. 수아가 할머니의 손을 놓습니다. 외할머니 그 사람이 우리한테 미안한 거예요. 수아가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효정이 혼자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명함을 꽉 쥡니다. 성도야, 설마 내가 우릴 버린 건 아니겠지. 벽시계가 울립니다. 째깍째깍. 효정이 천장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분식집도 건강도 희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효정은 아직도 믿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다음 날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립니다. 삐삐삐. 수아가 눈을 뜹니다. 좁은 방 한 구석, 이불 하나만 깔린 바닥. 수아가 일어나 옷을 갈아입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파트 단지. 수아가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돌립니다. 쿵쿵. 현관문마다 신문을 던집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오전 8시, 대학교. 수아가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책가방이 무겁게 어깨를 누릅니다. 친구들이 수군댑니다. 수아 또 알바하고 왔나 봐. 얼굴 피곤해 보여. 제 집 진짜 어렵대. 할머니랑 둘이 산대. 수아는 못 들은 척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칩니다. 점심시간. 친구들이 학원 얘기를 합니다. 나 이번에 강남 실기 학원 등록했어. 거기 진짜 좋대. 나도. 졸업 취업 컨설팅까지 받으니까 완전 좋더라. 수아는 도시락을 먹으며 듣기만 합니다. 한 친구가 묻습니다. 수아야, 너는 뭐 안 다녀? 수아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독학하고 있어. 그게 나한테 더 맞더라. 친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대단하다. 수아는 계속 웃지만 눈빛은 쓸쓸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 수아가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저녁 6시 편의점. 수아가 계산대에 앉아 있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들고 옵니다. 이거요. 수아가 바코드를 찍습니다. 빅 3,500원입니다. 밤 9시 편의점 휴게실. 수아가 삼각김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봅니다. 가방을 열어 안에서 작은 USB와 낡은 서류 사본을 꺼냅니다. 대출 계약서, 보증인 김효정. 수아가 서류를 펼쳐봅니다. 성도의 서명이 보입니다. 수아의 눈빛이 굳어집니다. 5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갚았다는 거지. 수아가 휴대폰으로 검색합니다. SD캐피탈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랄로. 지도가 뜹니다. 수아가 화면을 저장합니다. 그때 점장이 들어옵니다. 수아야, 손님 왔어. 수아가 급히 서류를 가방에 넣습니다. 네, 나갈게요. 밤 11시가 되어 집으로 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어두운 골목을 걸어갑니다. 수아가 가방 속 USB를 만지며 생각에 잠깁니다. 3개월 전 수아가 효정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 서류를 발견합니다. 대출 상환 내역서. 수아가 서류를 펼칩니다. 상환 금액 영원. 연체 기간 1825일. 수아의 손이 떨립니다. 5년 동안 한 푼도. 2개월 전 수아가 학교 컴퓨터실에서 SD캐피탈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박성도 대표 사진이 나옵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수아가 화면을 노려봅니다. 1개월 전 수아가 효정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 성도 사촌이 정말 이자 갚고 있어요? 효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성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수아가 입술을 깨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벌써 집 앞입니다. 수아가 반지하 계단을 내려갑니다. 문을 열기 전 멈춰섭니다. 안에서 효정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콜록콜록. 수아가 주먹을 꽉 쥡니다. 수아가 거울을 봅니다. 작게 속삭입니다. 나중에 꼭 갚을 거야. 근데 내가 안 한 빚까지 떠안고 살진 않을 거야. 수아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저장해둔 SD캐피탈 주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내일 직접 가본다. 수아가 문을 엽니다. 효정이 소파에 앉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수아야, 왔구나. 밥 차려놨어. 수아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할머니. 고마워요. 하지만 가방 속 USB를 꽉 쥔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밤 12시 수아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손에 USB를 쥐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뭔가 있을 거야. 가게 CCTV 파일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 수아가 USB를 베개 밑에 숨깁니다. 눈을 감습니다. 22살 소녀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부터 밤 편의점까지. 하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진실을 마주하러 갑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 테헤란로. 고층 빌딩이 즐비합니다. 수아가 건물 앞에 섭니다.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SD캐피탈. 유리로 된 고급스러운 건물. 수아가 낡은 가방을 꽉 쥐며 심호흡을 합니다. 후, 로비로 들어가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입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이 나고 고급 소파들에 수아가 주눅 들어 서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수아의 낡은 점퍼가 너무 눈에 띕니다. 수아가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직원이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아가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저 박성도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직원이 코웃음 칩니다. 예약 있으세요? 수아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라서. 직원이 손을 내젓습니다.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수아가 한 번 더 말합니다. 꼭 만나야 하는데요. 가족이에요. 직원이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가족이요? 학생이? 직원이 믿지 않는 표정입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띵! 비서 2명이 나옵니다.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남자. 40대 후반의 박성도입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수아가 멈춰섭니다. 얼굴을 본능적으로 아래로 숙입니다. 저 사람이 성도 사촌. 성도가 로비를 걸어갑니다. 비서들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대표님, 오후 3시 회의 준비 완료했습니다. 성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고했어. 성도가 로비를 가로지르며 수아 옆을 지나갑니다. 수아가 가방을 꽉 쥡니다. 용기를 냅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나갑니다. 저기요. 그 순간 수아의 발이 꼬입니다. 아,
수아가 비틀거립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쿵! 가방 속 물건들이 쏟아집니다. USB, 서류 사본, 낡은 계약서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수아가 급히 무릎을 꿇고 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성도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돌아봅니다. 수아가 서류를 주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도가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수아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성도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듭니다. 순간 성도의 눈이 서류에 머뭅니다. 대출 계약서, 보증인 김효정, 대출인 박성도. 성도의 표정이 굳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금세 얼굴을 관리합니다. 성도가 서류를 수아에게 건넵니다. 웃으며 말합니다. 조심해야지, 학생. 중요한 거잖아. 수아가 서류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려는 순간 성도의 구두가 USB를 밟고 있습니다. 성도가 USB를 내려다봅니다. 집어듭니다. 이것도. 수아에게 건넵니다. 수아가 USB를 받으며 고개를 듭니다. 성도와 눈이 마주칩니다. 성도가 수아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수아가 당황합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성도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학생 이름이 뭐예요? 수아가 입술을 깨뭅니다. 김수아입니다. 성도의 눈빛이 변합니다. 김수아, 김효정의 손녀. 성도의 미소가 조금 굳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수아 씨, 여기는 무슨 일로? 수아가 용기를 냅니다. 저 사실은 대표님을 찾아왔어요. 성도가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나를요? 무슨 일인데요? 수아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냅니다. 이 대출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성도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변합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띱니다. 아, 이건 여기서 얘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도가 비서를 봅니다. 회의 30분 미로. 비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도가 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제대로 얘기합시다. 수아가 성도를 따라갑니다.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문이 닫힙니다. 띵! 엘리베이터 안 침묵. 성도가 거울에 비친 수아를 힐끗 봅니다. 수아는 가방을 꽉 쥐고 있습니다. 20층 대표실 앞. 비서가 문을 엽니다. 들어오세요. 넓은 대표실. 통유리 창문 너머로 강남 전경이 보입니다. 고급 가죽 소파, 거대한 책상. 수아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외할머니는. 성도가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합니다. 앉아요, 수아 씨. 수아가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성도가 맞은편에 앉습니다. 다리를 꼬고 수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수아가 계약서를 꺼냅니다. 책상 위에 놓습니다. 이 대출 5년 동안 단 한 푼도 상환 안 하셨죠? 성도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게 나한테 할 말인가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외할머니는 대표님이 이 대출금 갚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어요? 성도가 팔짱을 낍니다. 내가 왜 연락해야 하는데요? 수아의 눈이 커집니다. 성도가 차를 따라 수아 앞에 놓습니다. 마시죠. 진정하고. 수아는 차를 만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다시 앉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수아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수아가 성도를 똑바로 봅니다. 오해요? 성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사업이 어려워서 아직 못 갚은 거예요.
하지만 곧 갚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아가 대표실을 둘러봅니다. 고급 가구들, 명품 그림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무실을 쓰시네요. 성도의 미소가 굳습니다. 이건 회사 자산이에요. 내 개인 돈이 아니고. 수아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뉴스 기사를 보여줍니다. 박성도 대표 외제차 컬렉션 공개. 강남 신사옥 오픈. 투자 규모 50억. 수아가 묻습니다. 이것도 회사 자산인가요? 성도의 얼굴이 차갑게 변합니다. 수아 씨, 지금 나를 신문하는 건가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외할머니는 지금 반지하에 살아요. 매일 연체 고지서가 날아오고 약값도 제대로 못 내세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대표님이 갚아주신다고 믿고 5년을 버텼어요. 성도가 한숨을 쉽니다. 그건 이모가 너무 순진하신 거죠. 수아가 눈물을 닦습니다. 뭐라고요? 성도가 일어섭니다.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수아 씨, 세상은 계약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모가 보증인으로 서명하신 거잖아요. 그럼 책임은 이모한테 있는 거죠. 수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직접 갚는다고 하셨잖아요. 성도가 돌아봅니다. 차갑게 웃습니다. 그건 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수아의 손이 떨립니다. 수아가 가방에서 USB를 꺼냅니다. 이거요. 성도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게 뭔데요? 수아가 대답합니다. 외할머니 분식집 CCTV예요. 대표님이 대출 권유하던 날 녹화된 거요. 성도가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걸 어떻게 해? 수아가 USB를 꽉 쥡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대표님이 뭐라고 했는지. 성도의 얼굴이 굳습니다. 잠시 침묵. 그러다 다시 웃습니다. 수아 씨, 영리하네요. 성도가 책상 서랍을 엽니다. 수표책을 꺼냅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수아가 놀랍니다. 예. 성도가 펜을 듭니다. 그 USB 주면 내가 돈 줄게요. 500만 원? 1000만 원? 수아가 고개를 젓습니다. 전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외할머니 빚만 갚아주세요. 성도가 펜을 내려놓습니다. 빚을 갚아달라고요? 그건 1억 5천만 원인데. 수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표님이 원래 갚기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성도가 비웃습니다. 약속이라. 성도가 책상에 기댑니다. 수아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왜 1억 5천만 원을 그냥 줘야 하는데? 수아가 USB를 들어 보입니다. 이게 증거잖아요. 성도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 영상에 뭐가 나오는데요? 내가 대출 권유한 거?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이모가 도장 찍은 건 사실이잖아요. 수아가 입술을 깨뭅니다. 성도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CCTV 화질이 좋을까요? 5년 전 영상이고 분식집 구석에 달린 카메라일 텐데 음성도 제대로 안 들릴 거예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성도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생각해요.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 USB 주고 가요. 그럼 수아 씨도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은 거저 생기는 거잖아요. 수아가 뒤로 물러섭니다. 싫어요. 성도의 얼굴이 차갑게 변합니다. 수아 씨, 지금 내 제안 거절하는 거예요? 수아가 USB를 가방에 넣습니다. 이건 외할머니를 위한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가 한숨을 쉽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성도가 내선 전화를 겁니다. 보안팀 좀 올려보내요. 수아가 놀랍니다. 왜 보안팀을요? 성도가 차갑게 말합니다. 무단 침입자 때문에요. 수아 씨, 당신 예약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수아가 황급히 문으로 향합니다.
성도가 가로막습니다. USB는 두고 가야죠. 수아가 가방을 꽉 안습니다. 안 돼요. 그때 문이 열립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옵니다. 성도가 손짓합니다. 이 학생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가방 검사 좀 하고요. 보안 요원이 수아에게 다가옵니다. 학생, 가방 좀 보여주시죠. 수아가 뒤로 물러섭니다.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보안 요원이 수아의 팔을 잡으려 합니다. 수아가 소리칩니다. 놓으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도가 차갑게 말합니다. 회사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이건 외할머니 거예요. 보안 요원이 수아의 가방을 빼앗으려 합니다. 수아가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안 돼요. 그 순간 가방 지퍼가 터지며 USB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성도와 수아의 눈이 동시에 USB로 향합니다. 수아가 먼저 몸을 날려 USB를 움켜쥡니다. 일어나 문으로 달려갑니다. 잡아! 성도가 소리칩니다. 수아가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갑니다. 비상계단으로 달립니다. 뒤에서 보안 요원들이 쫓아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울립니다. 수아가 계단을 내려갑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1층 로비로 수아가 뛰쳐나옵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수아는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보안 요원들이 문까지 쫓아오지만 멈춥니다. 밖에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수아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벽에 기대숨을 고릅니다. 손에 USB를 꽉 쥐고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걸로 어떻게 해야 하지? 3일 후 반지하 집. 효정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수아가 책상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 대출 피해 상담, 소액 소송, 검색창에 여러 단어를 입력합니다. 효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수아야, 너 SD캐피탈 다녀온 거 맞지? 수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효정이 불안한 표정입니다. 성도한테 뭐라고 했어? 수아가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사무실만 보고 왔어요. 효정이 안도합니다. 다행이다. 성도한테 패 끼치면 안 되는데. 수아가 입술을 깨뭅니다. 그날 밤 수아가 작은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발견합니다. 금융 피해자 법률 지원. 수아가 상담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제목 보증인이 된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내용을 적다가 손이 멈춥니다. 삭제합니다. 다시 씁니다. 또 삭제합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SD캐피탈 피해자 모임, 노인 상대 대출 사기 의혹. 댓글이 달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당하셨어요. 보증만 서주면 갚는다더니 연락 두절. SD캐피탈 박성도 검색해보세요. 완전 부자더라. 게시글이 점점 늘어납니다. SD캐피탈 사무실에선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수군댑니다. 대표님,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 글이 자꾸 올라와요. 포털 검색어에도 SD캐피탈 사기 이런 게 떠요. 성도가 회의실로 직원들을 모읍니다. 성도가 노트북을 탁 닫습니다. 언론 플레이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한 직원이 묻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데요. 성도가 차갑게 말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일했어요. 계약서, 서명, 녹취 다 있잖아요. 외부에서 노인들 부추기는 거예요. 성도가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게시글 올리는 사람들 IP 추적해봐요. 그리고 우리 반대하는 쪽 신상 좀 파보고. 비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후 성도가 효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따르릉.
효정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성도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립니다. 이모,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효정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도야, 오랜만이다. 성도가 말을 잇습니다. 이모, 요즘 회사 이름이 좀 나쁘게 나오던데 혹시 괜한 말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효정이 당황합니다. 무슨 말이야? 성도가 계속 말합니다. 인터넷에 우리 회사 험담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모,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저 곧 대출금 갚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효정이 안도합니다. 그래, 나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성도가 묻습니다. 혹시 수아가 이상한데 연락하진 않았죠? 효정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수아는 공부만 해. 성도가 안심하는 듯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이모 몸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효정이 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수아가 방에서 나옵니다. 외할머니, 누구 전화예요? 효정이 웃으며 말합니다. 성도야. 곧 대출금 갚는데. 수아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날 밤 수아의 방. 수아가 노트북으로 SD캐피탈 내부 공지를 해킹합니다. 화면에 문서가 뜹니다. 내부 민원인 리스트. 스크롤을 내립니다. 수아의 눈이 멈춥니다. 김수아 요주의 대상. 김효정 손녀. SD캐피탈 방문 이력. USB 소지 의심. 수아의 손이 떨립니다. 수아가 결심합니다. 휴대폰을 들고 시민단체 번호를 누릅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금융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상담받고 싶은데요. 할머니가 대출 보증 사기 당하셨어요. 3일 후 작은 시민단체 사무실. 수아가 USB와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USB를 노트북에 꽂습니다. 영상이 재생됩니다. 흐릿한 화면. 성도와 효정이 대화하는 모습.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네요. 이걸로 증거 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소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할머니도 자신도 다 망가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주 후 SD캐피탈 대회의실. 기자, 투자자, 소액주주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개 설명회. 앞쪽의 단상에서 성도가 깔끔한 양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D캐피탈 대표 박성도입니다. 회의실 뒤편에는 효정이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수아가 옆에 서 있습니다. 효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수아야, 우리 왜 여기 온 거야? 수아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왔어요. 효정이 불안합니다. 그래도 성도한테 미안하잖아. 수아가 고개를 젓습니다. 외할머니, 이젠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단상 위. 성도가 발표를 시작합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우리 회사에 대한 악의적 루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모든 계약을 합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크린에 서류들이 뜹니다. 계약서, 서명, 녹취 모두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듭니다. 대표님, 피해자들은 보증만 섰는데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도가 차분히 대답합니다. 보증인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법적으로 채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분들이 서명하신 겁니다. 또 다른 투자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김효정 씨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효정에게 쏠립니다. 효정이 움찔합니다.
성도가 효정을 봅니다. 난처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모. 효정이 고개를 숙입니다. 수아가 일어섭니다. 저희 할머니는 5년 동안 속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성도의 표정이 굳습니다. 수아가 계속 말합니다. 박성도 대표는 직접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한 기자가 묻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수아가 USB를 들어 올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수아가 사회자에게 USB를 건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사회자가 당황합니다. 한 투자자가 소리칩니다. 보여주시죠. 뭐가 들었는지. 다른 사람들도 동조합니다. 보여주세요. 진실을 밝혀야죠. 사회자가 USB를 노트북에 꽂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흐릿한 화면. 5년 전 분식집. 효정과 성도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음성이 작게 들립니다. 이모 제가 다 갚을게요. 이름만 지직 빌리는 거예요. 영상이 끊깁니다. 회의실이 조용합니다. 한 투자자가 말합니다. 음질이 너무 안 좋은데요?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요. 성도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보셨죠? 명확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모가 직접 도장을 찍으신 게 사실이잖아요. 효정이 고개를 숙입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쾅! 한 남자가 급히 들어옵니다. SD캐피탈 경리부 직원입니다. 손에 노트북과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숨을 헐떡입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성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너는 왜? 경리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건 더는 숨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도가 다가갑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직원이 뒤로 물러섭니다.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직원이 사회자에게 노트북을 건넵니다. 여기 진짜 증거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합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뜹니다. 내부 녹취 파일, 송금 내역, 비자금 계좌. 사회자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합니다. 녹음이 재생됩니다. 성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모 도장만 찍어주세요. 실제 상환은 제가 다 할 겁니다. 이름만 빌리는 거예요. 이름만.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다른 녹음이 재생됩니다. 성도가 비서에게 지시하는 음성입니다. 고객들 중에 가족인 사람들은 최고 이율로 돌려. 나중에 문제되면 본인이 동의했다고 하면 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립니다. 사회자가 다음 파일을 엽니다. 송금 내역. 김효정 명의 대출금 1억 5천만 원. 수령인 박성도 개인 계좌. 화면이 스크롤됩니다. 박성도 개인 계좌 SD캐피탈 비자금 계좌. 송금액 1억 2천만 원. 한 투자자가 소리칩니다. 횡령이잖아. 효정이 화면을 바라봅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성도야, 내가 나한테. 효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수아가 할머니를 꼭 안습니다. 외할머니. 성도가 단상에서 내려오려 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앞을 막습니다. 한 투자자가 일어섭니다. 경찰 부르세요. 다른 사람들도 소리칩니다. 사기야. 대표 해임하라. 성도가 손을 내젓습니다. 잠깐 오해입니다. 들어보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 자리에서 긴급 의결하겠습니다. 박성도 대표 해임 및 수사 의뢰건 찬성하시는 분? 손이 일제히 올라갑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성도가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한 번만. 5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회의실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성도가 수갑을 차게 됩니다. 찰칵.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플래시가 터집니다. 팟팟팟팟. 성도가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가립니다. 경찰이 성도를 끌고 나갑니다. 복도를 지나갑니다. 직원들이 쳐다봅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모두 고개를 돌립니다. 성도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문이 닫힙니다. 띵! 1층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성도가 나오자마자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집니다. 대표님, 횡령 사실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가족까지 속인 이유가 뭡니까? 성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경찰차에 탑니다. 회의실에선 투자자들이 긴급 회의를 합니다. 회사 이미지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즉시 배상 진행하죠. 새 대표 선임해야 합니다. 한 투자자가 효정을 봅니다. 김효정 씨, 저희가 전액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드리겠습니다. 효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며칠 후 SD캐피탈 임시 사무실. 새로운 팀이 피해자 명단을 정리합니다. 김효정 씨 대출금 1억 5천만 원 전액 탕감. 박순자 씨 3천만 원 탕감. 이영애 씨 4천만 원 탕감. 리스트가 길게 이어집니다. 총 피해자 수 37명. 총 피해액 18억 원. 뉴스 화면에 앵커가 뉴스를 읽습니다. SD캐피탈 박성도 전 대표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화면에 성도가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피해자는 총 37명, 피해액은 1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회사는 전액 배상과 함께 추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댓글들이 달립니다. 가족까지 속이다니 인간 쓰레기네. 그 손녀 용감하다. 대단해. 저런 사람은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함. 피해자분들 마음고생 심했겠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깁니다. 1개월 후 법원 선고 공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박성도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피해 배상금 18억 원을 지급하라. 성도가 고개를 떨굽니다. 변호사가 뭔가 말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법정 밖으로 효정과 수아가 나옵니다. 기자들이 다가옵니다.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효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녀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효정이 수아의 손을 꽉 잡습니다. 기자들이 수아에게 묻습니다. 수아 씨는 어떻게 용기를 내셨나요? 수아가 대답합니다.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실 때문이었어요. 며칠 후 SD캐피탈 청산. 회사 간판이 내려집니다. SD캐피탈. 간판이 트럭에 실립니다. 직원들이 짐을 싸서 나오고 건물이 텅 비어갑니다. 성도의 강남 사무실은 압류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압류. 법원 집행관. 고급 가구들이 하나씩 실려나갑니다. 명품 그림들, 가죽 소파, 거대한 책상들은 모두 경매로 넘어갑니다. 성도의 고급 외제차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고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견인차가 차를 실어갑니다. 효정의 반지하 집.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합니다. 수아가 편지를 엽니다. 국가지원금 및 피해 배상 완료 통지서. 지급액 1억 5천만 원 대출금 탕감. 추가 보상금 5천만 원. 합계 2억 원. 수아가 효정에게 보여줍니다. 외할머니, 다 해결됐어요. 효정이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끝난 거야? 수아가 할머니를 안습니다. 네, 이제 끝이에요.
며칠 후 은행. 효정과 수아가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은행원이 통장을 건넵니다. 탕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연체 기록도 모두 삭제되었고요. 새 계좌에 배상금 5천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효정이 통장을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게 진짜야? 은행원이 웃으며 말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은행 밖으로 효정과 수아가 나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효정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편히 쉬는 것 같아. 수아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해요. 효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같은 시각, 교도소 안. 성도가 좁은 감방에 앉아 있습니다. 회색 죄수복을 입고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 어릴 적 효정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성도가 사진을 구겨줍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강남의 사무실도, 고급 외제차도, 가족의 신뢰도. 성도는 7년형을 선고받았고 효정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빚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6개월 후 2층짜리 깨끗한 집. 앞마당에 작은 화단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습니다. 효정과 수아가 짐을 들고 현관 앞에 섭니다. 효정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냅니다. 정말 우리 집이야? 수아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우리 집이에요. 열쇠를 문에 넣습니다. 찰칵. 문이 열립니다. 효정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깨끗한 거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효정이 주저앉습니다. 5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수아가 할머니를 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효정이 일어나 방을 둘러봅니다. 작은 부엌, 깨끗한 화장실, 넓지 않지만 따뜻한 공간. 효정이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살 것 같다, 정말로. 수아의 방, 작은 책상과 침대. 수아가 가방에서 USB를 꺼냅니다.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이젠 필요 없어. 수아가 책상에 앉아 미소 짓습니다. 거실에서 효정이 상자를 엽니다. 안에서 오래된 간판을 꺼냅니다. 효정 내 김밥. 먼지를 닦으며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때 수아가 다가옵니다. 외할머니, 그거 버리실 거예요? 효정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걸어둘 거야. 효정이 간판을 식탁 위에 놓습니다. 장사는 다시 안 하겠지만 이건 내가 열심히 살았던 증거니까. 수아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외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효정이 수아를 바라봅니다. 너도 열심히 살았어. 수아가 웃습니다. 저녁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김밥, 떡볶이, 순대. 효정이 직접 만든 음식들. 오랜만에 만들어 봤어. 수아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뭅니다. 맛있어요. 역시 외할머니 솜씨예요. 효정이 흐뭇해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효정이 조용히 말합니다. 수아야, 나 한 가지 결심했어. 수아가 효정을 봅니다. 효정이 계속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남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설령 가족이라도. 수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둘이서만 천천히 살아가요. 빚 말고 마음만 나누면서요. 효정이 수아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서. 효정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보입니다. 효정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성도야, 넌 왜 그랬을까? 우린 가족이었는데. 효정이 눈을 감습니다. 이제 용서는 못해도 잊을 순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아가 자전거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밝습니다. 이것도 곧 안 해도 되겠지. 수아가 하늘을 봅니다. 파란 하늘. 내후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외할머니랑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효정이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앞마당에 상추와 고추를 심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효정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손녀랑 둘이 살아요. 이웃 할머니가 환하게 웃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동네 참 좋아요. 효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후 효정과 수아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보증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수아가 효정을 봅니다. 외할머니, 우리가 한 일이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효정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우리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날 저녁 유난히 별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싱크대 위에 새 통장이 놓여 있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깨끗한 통장이. 효정이 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집 내 이름으로 해뒀어. 수아가 놀랍니다. 왜요? 효정이 웃습니다. 난 내 곁에만 있으면 돼.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수아가 할머니를 꽉 안습니다. 저도요, 외할머니.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서로를 안고 있는 할머니와 손녀. 집 앞 화단에 꽃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대출을 갚겠다는 말은 서류한 장보다 가볍게 사라졌지만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돈은 빼앗겨도 믿음과 사랑까지 빼앗기진 않겠다고 마음먹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로소 숨을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